지금 세부 데이터들이 떠 있죠. 물가, 이제 임금 이런 세부 지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비교하는 이유가 꼭 성장률이 니네가 더 못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사실 국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러 표시로 비교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보면 제일 많이 증가한 때가 노무현 정부 때예요. 네, 그렇죠. 그다음 많이 증가한 때가 김대중 정부 때예요. 그다음 많이 증가한 때가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그 지금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이때는 심지어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이 보수 정부하고 진보 정부, 민주당 정부를 진보 정부라고 할 때 보수 정부하고 진보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총체적으로 어디가 성장률이 더 높았냐? 진보 정부 쪽이 성장률이 더 높았어요, 지금까지. 그게 데이터라고요. 네, 데이터로 명확히 그렇게 드러나죠. 그리고 계속 서로 다른 경제 정책의 컨셉을 가지고 이제 경제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 7명, 8명 정도의 대통령을 배출을 하고 그 기간을 겪어봤으면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생겼잖아요. 이제 이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순전히 우연한 요소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4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두 정당이 번갈아 집권을 했는데 그 기간 전체를 통째로 해서 계산해 볼 때 민주당 정부의 성장률이 더 높았다면 거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다. 이 생각을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해볼 때가 됐다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어디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논리적으로는 규명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다퉈도 승복 안 합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를 제외하고 나면 그 당시에 이제 사실 독재 연장에 더 가까웠으니까요. 비교해 보면 지난 한 4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 정권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았냐에 따라 확실한 경제 성적표 차이가 이제는 난다.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그 동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건 정책의 차이다. 뒤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그 정치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이에요. 이거를 부분도 있죠. 일반 국민들이 평상시에 유튜브 같은 데서 정치 얘기를 하면은 교수님 정치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런 정치 싸움들 일어나고 그러니까 흔히들이요. 그런데 제가 윤석열 정권 출범하면서부터 제가 한 달 지나고 나서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 외면에 대한 비용 청구서를 톡톡히 받기 시작할 거라고 앞으로. 정치하고 경제는요 이게 분리할 수가 없어요. 정치가 잘 작동돼야지만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돼야지만이 경제도 제대로 돌아갑니다.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난 그러니까 한 3, 40년을 만약에 놓고 본다면은 그거는 저는 민주주의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다고 봐요. 차이가. 그러니까 경제 정책의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부가 좀 더 민주주의적인 정부냐가 이제 실제 경제 성과하고도 밀접히 연관된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정치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큰 교훈을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수 중에서 우리 경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요. 어차피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취약한 부분이 우리나라의 특성인데 이게 자영업종들 부분이에요. 자영업종들한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이 소매 판매액이라는 게 있어요. 소매 판매액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지금까지 한 3년 연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3년 연속이 사람들이 볼 때는 3년 연속 그게 대수입니까? 워낙 많이들 떨어지고 그랬으니까는 후퇴한 게. 근데 이거는 사실은 2년 연속 되기가 힘든 저겁니다. 그렇죠. 이게 구조로 알면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도 1년 지나고 나서 반등을 했고 금융위기 때도 반등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게 지금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그것보다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2년 연속 마이너스 장기간 소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게 돼 있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지금 저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3년 연속해서 떨어진다는 것은 근데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때문에 저기 4년을 나갈 수가 있다는 지금 상황인 건 경제 심리가 일단 80으로 곤두박질 쳤고 이제 됐는데 12월 달 이제 통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3년 연속 하는 것은 제가 경제학 공부하면서 통계 데이터를 본 일에 전 세계에 이런 게 없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저런 거 못 봤어요. 굉장히 특이한 3년 연속이 되기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저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러냐면은 가게가 쓸 돈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보게 되면 가게가 지금 그러니까는 자기가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 빼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가게가 돈을 써줘야지만 자영업은 어쨌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물가 같은 게 이런 게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소득이 그러니까 후퇴를 하는 상황 속에서는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예. 제가 뭐냐면 8년 전 박근혜 때랑 지금 비슷하다고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순실 사태가 없어서도 박근혜 정권을 연장하기가 힘들었을 거다. 예, 경제 그리고 성장. 가계가 한 90%가 소득이 후퇴하는 상황 속에서 투표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국민들이요. 그러니까 그 탄핵 병행 이론이 무슨 기아 타이거스가 우승을 했다. 무슨 그 뭔가 같이 움직이는 예, 게 그 있는 무슨 거예요. 예. 무슨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이 예고되었다. 뭐 추미애 의원이 몇 선을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진짜 병행 이론은 저 데이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저 지출이 저렇게 소비 지출이 줄어드는 거는 예. 이 데이터에서 보면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죠. 케인즈라는 대단한 경제학자가 그때 소비는 소득의 함수라고 딱 얘기를 했고 그건 지금까지 누구도 부정을 안 해요. 소비는 소득의 함수예요. 네. 그러니까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예.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고소득 계층은 소득이 늘어나고 중산층 이하 줄어들었다. 이러면 소비는 그보다 더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중에서 소비하는 몫이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소비 비중이 크거든요. 지출 중에서. 예. 그런데 이 민간 가계 소득, 민간 가계의 총소득과 가처분 소득, 실질 소득 이게 다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 이유가 국힘당이 잡을 때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는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우리 경제가 좀 선진국 중에서 내수가 취약한 편입니다. 그렇죠. 네, 취약한 편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수출 외쳤잖아요. 수출을 외쳤는데 기업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경제에서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지금 올해 그냥 뭐 회복이 엄청난다고 언론들에서 그걸 막 받아쓰기 해주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워낙 고꾸라졌다 보니까 그 기저효과를 좀 이제 가는 것인데 문제는 2022년 수준이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2021년 3년 전 수준하고 제가 이제 데이터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전체 수출액이 3년 전을 회복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걸 3년 전하고는 비교한 거고요. 끔찍한 것은 11월 달 거만 놓고 보게 되면 가장 최근 거를요. 1월 달로 올라갈수록 더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2012년도 수준하고 한 10억 달러뿐이 차이가 안 나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 수출액이 곤두박질 친 거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 그 주력 산업이라고 해서 한 13대 산업이 있어요. 네. 대기업들이 되게 다 맡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반도체를 제외하고 보게 되면요. 2011년 수준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전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 예. 다. 예. 자동차가 다 포함해가지고요. 예.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 조선 뭐 다 이렇게 예. 자동차 다 합해가지고요. 그러니까 2011년보다 더 후퇴됐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경제 심리 지수에서 보게 되면 기업들의 저기 소비자가 더 안 좋습니다.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죠. 그렇죠.